뉴스 보면 뭐 도박이나 사기, 뭐 명의 도용 같은 범죄 수익을 크게 얻었다라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수익, 범죄 소득에는 과연 세금이 매겨질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사실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다, 뭐 이런 대원칙이 있기도 한데 네. 범죄 수익에도 과연 세금이 매겨질까요? 네, 예전부터 이제 불법적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네. 일단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범죄 수익을 수익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도가 돈을 뺏으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냐? 뭐 돈을 100만 원 뺏었으니 강도 씨 그거에 대해서 뭐 세금 30만 원 내세요. 이게 말이 씨. 되냐? 예. 불법 수익은 이제 엄벌에 처하고 수익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다 뺏고 반환해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제 수익으로 인정을 하라는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불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불법적인 수익도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를 판다고 해서 휘발유에 관련된 세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되겠느냐.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 세금이 붙는 수익, 불법적인 수익도 있고요. 세금이 붙지 않는 불법적인 수익도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사례를 봐야 될 텐데 특히 이제 불법 주식 리딩방, 네. 막 코인 리딩방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리딩방에서 거액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요? 네,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소득세가 붙는 거고요. 네. 법인이라고 하면은 법인세가 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코인이나 아니면 뭐 리딩방 이런 데서 수익을 얻는 계좌가 개인 계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가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리딩방을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 만약에 10억이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고 세율 지방세 포함해서 50.5%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 보통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돼서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도 물기도 합니다. 근데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소득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 소득세를 보는 김에 무슨 일로 어떤 일로 돈을 벌었는지 또 같이 들여다보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 수익을 알아서 먼저 자진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국세청이? 보통 이제 숨기는 방법을 보면은요. 고액 회원비를 이제 리딩방에서 받으면서 네. 카드깡 위장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그 부분은 수입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상표권 이런 거를 법인이 만든 상표권을 사장의 명의로 출원이나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법인에게 파는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뭐 법인 자금을 빼돌린다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뭐 발행을 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하는데 이거 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이 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호화로운 생활을 통해서 예를 들어 고가 수입차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사면은 국가에 다 등록을 한다거나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거를 은행에 그냥 넣어놓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주식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알고 있고요. 또 이걸 그냥 사용해야겠다 해서 신용카드를 쓰면은 신용카드사에서 얼마 썼는지 다 나라에 보고를 하고 또 해외에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해외를 나가면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는 게 다 국가의 출입국 기록으로 다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신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돈을 이렇게나 많이 쓴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알게 돼서 걸리게 됩니다. 이제 국세청은 내가 버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쓰는 거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레이더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다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요. 네. 4개월 동안은 투자했던 돈의 5%의 이자를 주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달이 되면은 투자했던 원금을 다 돌려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맡기면 한 달에 5% 50만 원씩 불과 3, 4개월 만에 이자로만 200여만 원을 손에 쥐게 되고요. 마지막 달에는 내가 원금까지 받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투자자의 돈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아오다가 올해 4월에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해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단계에 속은 피해자긴 하더라도 그동안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이자를 받았지 않느냐. 이자 소득,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야기로 하는데 이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 소득에 이제 원천징수 세율인 27.5%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해서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 의견을 보면은 이제 종합소득세는 올해 이제 발생한 결과를 보고 내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매년 과세를 하는데 네. 본인이 수익을 올렸던 시기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고요.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세 처분에 불복해서 단체 행동으로 이제 행정 심판을 청구했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봤는데 소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네. 근데 또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갔네요. 네. 도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잃었을 때도 세금을 낼까요, 과연? 네, 도박도 이제 국가에서 뭐 복권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불법적인 도박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전부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아, 불법 도박에도. 네. 이제 도박으로 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기타 소득인데 일반적으로 20%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로또가 발생하면서 이제 크게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로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이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제 카지노 같은 도박에서 돈을 계속해서 잃다가 네. 영화처럼 마지막에 한 번에 크게 대박이 나서 당첨이 돼서 네네. 큰 돈을 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내가 잃어왔던 돈은 비용으로 안 쳐줘요. 아. 마지막에 그 한 게임, 영화처럼 크게 당첨됐을 때 그때 넣었던 돈만 비용으로 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돈을 다 잃고 마지막에 한 게임에 10,000원을 넣어서 그게 운이 좋아서 1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요. 예. 내가 잃었던 돈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수익은 1억 그리고 비용은 10,000원만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번 1억에 대해서 최종적인 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됩니다. 10억을 잃고 1억의 잭팟이 터졌어도 네. 1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투입한 그 비용은 뭐 한 게임에 10,000원이었다면 그냥 10,000원만 비용 처리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뇌물 같은 데도 과연 이제 세금을 물릴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은 네. 뭐 어떤 뭐 종이 상자 네. 이런 데 담아서 현금 따발로 주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뉴스나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네. 뇌물은요 법에서 아예 소득이라고 명문화해놨어요. 네. 소득 중에서도 기타 소득으로 해놨는데 사실 뇌물이라는 건 이제 뇌물 주는 사람이 제가 이 뇌물은 돈은 드리지만 이거 세법에서 세금 신고하라고 했으니까는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고 파다 보니까는 돈이 흘러갔네. 이거 뭐야? 해서 보다 보니까 뇌물이라고 판단돼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물건 다른 이제 자금 때문에 인해서 밝혀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금이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20%를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뇌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하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본인의 다른 소득들과 다 합쳐져서 이제 최저 6%에서부터 45%까지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뇌물의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받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난 뒤에 네. 그 사람이 받았던 뇌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매겨진다. 그렇죠. 이야. 그러면 뇌물 같은 걸 받아서 뭔가 모아놓은 돈, 뭐 옛말로는 이제 비자금이라고도 했는데 네. 비자금 같은 데에도 그러면 세금이 붙을까요? 맞아요. 예, 비자금이라는 말에 그 앞에 첫 글자 비가 비밀, 뭐 숨기다 이런 비예요. 그래서 숨겨둔 돈인데 당연히 세금 신고는 안 했죠. 하지만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비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정확한 용어로는 뭐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는
소멸시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비자금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여기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아하. 단순히 세금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밝혀졌다 그럼 7년이고요. 이거 세금 신고를 안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썼다 그러면은 10년까지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50억이 넘는 큰 금액 중에서도 네. 공무원이 이제 찾기가 어렵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돌려서 숨겨놨다든가 아니면 국외에다가 해외에다가 자산을 숨겨놨다든가 그림이라든지 골동품처럼 이렇게 증거가 남지 않는 걸 통해서 만약에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언제냐?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네. 즉 평생이라는 겁니다. 아. 네, 비자금으로 50억 이상의 그림을 사뒀다가 그 그림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공무원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끝이 없다라는 거죠. 소멸시효는 뭔가 부정한 행위일 경우에 10년까지 있기는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세무공무원이 이걸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네, 받아낼 수 있다 세금을. 맞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일상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네.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 뭐 사업을 하거나 네. 범죄 수익을 올리는 일당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세금 피해를 본 사례가 꽤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명의도용이라는 거는 이제 타인의 명의를 허가 없이 취득을 해서 네. 본인의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범죄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하는 행위 자체로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제 실무에서 종종 보는 경우들은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을 꼬드겨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도 임의로 하고요. 그 중간에서 돈을 뭐 횡령을 한다거나 뭐 세금을 탈세를 하는 경우로 인해서 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여기에 부가세도 탄로하고 소득세, 증여세까지도 다 탈세를 해서 다양한 세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뭐 실무에서 종종 보는 경우는 이제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실형불량자여서 자식의 명의나 뭐 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같이 명의 도용자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자를 내고 수익도 올렸다. 네. 그럼 여기에는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 거예요? 네, 이제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라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다라고 예. 한다면은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부과를 했던 사람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고 이제 명의 도용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사업자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타인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산세 1%가 있고요. 네. 이제 2%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이 세금 계산서 제대로 발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2%도 또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당연히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노숙자 분들의 네.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게 이제 대포 통장 맞습니다. 이렇게도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혹시나 나의 명의가 도용당했다. 네. 이런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는? 네,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명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라고 주변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이 명의를 도용을 당해서 세금 뭐 체납이 됐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범죄예요. 명의 도용은. 그래서 명의 도용에 대한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금융 생활을 위해서 개인 명의의 계좌 등을 도용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했는데 체납이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의 도용에 따라서 이렇게 탈세나 아니면은 체납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고발도 하셔야 됩니다. 또 뭐 예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뭐 준 적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건 뭐 이제 악덕업주가 본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한번 일했던 사람의 다른 사람 명의를 뭐 이용을 해서 근로자로 등록을 시키고 세금을 줄이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도 해보고 아하. 마찬가지로 거기서 신고도 해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명의가 도용돼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근로하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네. 원천 징수도 되고 막 이럴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기록들이 다 홈택스에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확인하는 방법은요. 홈택스에 직접 접속을 해서 네. 상단 메뉴 마이 NTS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이제 소득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세금을 아끼려고 남의 이름으로 세금 처리를 해버리고 네. 그게 또 누군가에겐 또 피해로 돌아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때는 국세청, 금감원, 경찰서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겠네요. 그런 일이 또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